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존지안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1500명 기념으로 그때 공지를 했었던 Q&A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새로 생긴 카페에 와가지고 Q&A를 찍고 있어요.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지금이 딱 기회인 것 같아서 Q&A를 시작했고요. 일단 질문들 온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실. 조리 있게 말하는 걸 좀 못하기 때문에 다소 횡설수설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질문 정리한 걸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질문들 위주로 먼저 답변을 해볼게요. 먼저 저의 MBTI. 저의 MBTI는 ESFP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진을 뭘로 찍나요? 그리고 보정법이 따로 있나요? 사진은 지금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아이폰 13 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법이라는 건 딱히 없고 피드나 막 스토리에 올리는 건 거의 보정을 안 하고 올려요. 그리고 너무 먹구름 끼거나 그러면 그때 약간 아이폰 자체 내에 그 보정을 별로 조금 선보는 정도고, 제 사진은 싸이메라나 뭐 메이튜 스노우 이런 걸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줄여주는 그 어플로 사용하고 있고, 사진을 잘 찍는 비법은 딱히 있진 않아요. 근데 그냥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사진들을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게 찍는 거를 따라하게 되면서 뭔가 저만의 잘 찍는 느낌? 저만의 좋아하는 느낌으로 찍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좀 웃겼는데요. 눈썹 탈색 주기와 꿀팁이 있는지. 눈썹 탈색 주기는 사실 없어요. 그냥 딱 거울 봤을 때 좀 거뭇거뭇한 게 많이 올라왔네 싶으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주기가 진짜 짧을 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적도 있고, 그냥 거뭇거뭇한 게 싫으면 제가 뭔가 이게 탈색 눈썹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생눈썹 같은데 싶으면 그때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꿀팁은 딱히 없는데 영상으로 제가 눈썹 탈색할 때 찍어놨거든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마침 눈썹이 거뭇거뭇하게 올라와서 눈썹 탈색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꿀팁은 사실 없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졸렌 제품을 사용하고요. 졸렌 크림 데콜로하시옹 이걸 사용하고, 이거 한국에도 파는 제품인데 프랑스 약국에도 있길래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눈썹 탈색은 양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조금씩 소분해갖고 쓰면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팔레트랑 스패츌러까지 동봉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가루 1대 크림 2로 비율로 섞어주면 되고요. 이제 그냥 눈썹에 펴발라주면 됩니다. 저는 좀 결마다 묻히려고 신경을 쓰면서 바르기는 합니다. 이건 제 기준 따갑지가 않아요, 약이. 그래서 그냥 피부에 저는 묻혀서라도 듬뿍듬뿍 발라줍니다. 최대한 안 묻은 데가 없도록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다 발랐고 저는 15분을 있어줄 겁니다. 근데 이게 눈썹에 따라서 다르고, 저는 눈썹이 흰색이어도 괜찮아서 15분 하는 건데 한 10분 정도부터 색깔 봐가면서 지워가면서 덧발라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15분 해놓고 중간에 한 7분쯤 됐을 때 이거 한번 싹 정리해준 다음에 다시 발라주거든요. 탈색이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한 8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번 이렇게 쓱싹쓱싹 빗어주고 다시 약을 조금 더 보충해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겉에 많은 약은 휴지로 닦고 그 다음엔 조금 더 부드러운 키친타월에 물을 묻혀서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주고 화장실 가서 물로 닦고 오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눈썹 탈색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탈색이 잘 된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저희 눈썹 탈색 영상은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눈썹 탈색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상형. 이상형은 진짜 애매하고 확실한 기준이 있진 않은데, 좋아하는 배우를 따지자면 이진욱 배우를 정말 좋아하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 이상형일 뿐이고,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은 이상형을 꼽는다면 외모를 먼저 말하면 일단 제가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컸으면 좋겠고, 옷을 그래도 너무 못 입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코 예쁜 남자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인 거는 능글능글한 사람을 좋아해요. 다음은 슬기 언니랑 어떻게 친한가요? 슬기 언니는 제가 워홀을 오기 전에 이제 한자 워홀에 대한, 프랑스 워홀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블로그를 많이 봤는데 그 블로그에 되게 자세하게 정보를 써놓은 되게 구세주 같은 글쓴이가 있었는데 그게 슬기 언니였던 거예요. 되게 목차랑 막 되게 뭐가 필요한지 다 되게 세세하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쏙쏙 정보를 딱 해준 그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게 슬기 언니 블로그여서 저보다 슬기 언니가 한 4달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홀 준비하면서 슬기 언니 그 블로그 이름이 모래였는데, 모래님 저도 곧 워홀 가는데 프랑스 가서 만나요 했는데 언니가 답글로 뭐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다가 프랑스에 왔을 때 또 DM을 보냈죠.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카페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좋아하는 것도 너무 비슷하고, 그리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아 그럼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요 하다가 그날 바로 말 놓자 해서 말 놓고 막 쇼핑 다니고 하면서 친해지게 돼가지고 언니 덕에 취업도 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기까지 하고 지금 제 옆에서 뜨개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독자와의 만남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저한테 뭐 언제 만나나요?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는 되게 낯을 가리기도 하고 뭔가 영상에서의 제 모습을 보고 실제로 저를 만나면 약간 실망하실까 이런 걱정도 있어서 원래 잘 만나는 거를 엄청 선호했던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싶고 그것도 감사하니까 만나 노는 거 좋습니다. 파리에 계신 분들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 만나는 거 좋습니다. 연락 주세요. DM으로 연락 주세요. 파리에 계신 분들 만나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저를 2번을 알아본 적, 2번을 만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완전 유튜브 한지 초반에 여기에서 맥주 마시고 있다가 저한테 인사해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최근에 다른 카페에서 또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DM으로 2번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커피 마시자 해서 마시고 밥도 먹고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리에 계신, 구독자 아니더라도 파리에 계신 친구들 많이 생기는 거 좋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본 나라가 어디 있나요? 저는 뭐 많이는 안 가봤어요. 저는 한 군데를 여러 번 많이 가서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중국,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태리, 벨기에, 스페인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행복한 것들, 이것도 사실 거창한 건 없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타지에 와서 별일 없이 즐겁게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지금 파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사실 되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할 때마다 여기서 쇼핑할 때마다 행복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영상 올리면 이렇게 매번 댓글 달아주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진짜 좀 행복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알아봐 주실 때도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저는 파리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고 항상 그 새로움하고 행복함을 느끼려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거에서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걱정이나 생각이 많은가요? 저는 진짜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도 진짜 없고 생각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이 없다고 하면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잡생각을 진짜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뭔가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도 잘하고,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단순한 편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방법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잊어버려요.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은 진짜 없어요. 잡생각 진짜 없고, 상상력도 제가 ESFP잖아요. N이 아니고 S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생각이 별로 없고, 생각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을 보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신기해하는 편이에요. 저랑 너무 정반대여서. 그 다음엔 긍정적일 수 있는 비법이 있나요? 사실 저는 엄청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부정적이지도 않아서 뭔가 긍정적으로 저를 바라봐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단순한 저와 이어지는데 문제 같은 게 생기면 빨리 잊고 해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부정적일 때는 뭐 끝없이 부정적이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재미없어? 재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생 가치관. 저는 인생 가치관 뭐 이런 거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막 이런 걱정을 진짜 안 하는 편이어서 정해놓고 생각해놓진 않는데 뭔가 저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는 뭔가 친구나 누군가와 분쟁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나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안 하자 이런 걸 항상 생각해요. 제가 뭔가 친구한테 실망하고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게 내가 안 그럴 것 같아서 실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되게 오만하다는 걸 최근에 느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항상 생각해 놓으면서 살긴 합니다. 거창한 건 또 없습니다. 그 다음 예고 나오셨나요? 그리고 친구들이 유명한 친구들이 많으신가요? 저는 예고 나오지 않았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전공이 예체능 실용무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연예인 친구도 있고 그래서 연예인 친구도 있고 지금 대학 동기들 대부분이 현역 댄서나 안무가로 퍼포먼스 디렉터 이런 걸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체능, 예능, 예술 쪽 하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질문, 잘 맞는 성격 유형이 있나요?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저는 잘 맞는 것보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맞는다 생각하는 거는 눈치가 일단 빠른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살피는 거죠. 눈치가 빠르다는 거는 눈치 빠른 사람, 그리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무례하지 않은 거랑 플러스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애기같이 행동하고 속마음이 다 보이고 무슨 생각하는지 다 느껴지고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고 잘 맞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워홀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한 입도 못 먹어가지고 녹아버렸네. 자, 그럼 뭘 질문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언제 가나요? 저는 2025년 2월 26일자로 비자가 만료돼서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왜 프랑스를 선택했나요? 일단 이거는 제가 워홀을 왜 하게 됐는지랑 이어질 것 같은데요. 워홀을 왜 하게 됐냐면 주변에 어른들이 저한테 해외 살이를 되게 추천을 많이 했어요. 해외를 나가보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워홀을 가지 않았던 거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걸 저한테 많이 어필하면서 너는 꼭 해외에 나가서 살아봐라, 그런 경험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전에 오래 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학연수나 유학은 땡기지가 않고 워킹 홀리데이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다가 프랑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호주나 일본은 너무 많이 가기도 하고 저는 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프랑스를 결정한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파리에 진짜 한 3일, 4일 있었나 엄청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내 비 오고 막 소매치기 당할 뻔하고 막 이랬는데도 뭔가 제 기억 속에 파리가 가장 좋았던 도시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일단 그러면 불어를 한번 배워볼까 하고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불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에밀리 인 파리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워홀 가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 가기 전에 언어 공부를 어떻게 했나요? 일단 기초는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알리앙스 프랑세즈 그 회원점에서 아앙 과정을 배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너무 재밌게 배우고, 그리고 뭔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는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프랑스어는 잘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 속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영어는 항상 주눅 들어 있었던 게 있는데 프랑스는 모두가 다 못해. 그러면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나도 이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를 붙이고 이제 워홀을 가는 걸 결정 짓고, 그때는 이제 진짜 실전이니까 현지에 오래 사신 선생님하고 과외를 비대면 대면 합쳐가면서 과외를 한 6, 7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델프 시험도 치렀는데 물론 초급 과정이지만 A2
시험을 봤었는데 그 시험도 붙었고 그 뒤로도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질문. 프랑스는 영어 사용이 어떻나요? 살기에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줍지 않은 불어 실력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전 뭔가 기업, 프랑스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기업을 들어가려면 무조건 불어는 필수인데 그게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서비스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영어만 잘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프랑스 사람들 영어 잘해요. 그냥 일단 영어 할 줄 아냐고 하면 보통 대부분 다 할 줄 안다고 하는 것 같고, 들어보면 일상 대화 정도는 가능한 정도. 정말 영어 잘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워홀 준비 기간. 제 워홀 준비 기간은 마음을 먹은 거는 1년 전에 마음을 먹었고요. 준비는 한 5, 6개월 전부터 슬슬 비행기표 사고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대사관에 헝대부를 잡고 서류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간이 다가올수록 촉박하게 준비할수록 빨리 날짜가 차버려요. 그러니까 저처럼 5, 6개월 전에 미리미리 생각하셔가지고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류 제출할 때 그 대사관 직원들이 3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조금 악명 높으신 분이 있어요. 좀 까칠하시기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서류 준비는 문제가 없었고 그 비자를 다시 저희 집으로 받아야 돼요. 제가 있을 때. 근데 제가 그때 하필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새 집 주소를 까먹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핸드폰도 다 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쪽 그 대사관 앞에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컴퓨터 빌려서 주소 한 번만 검색해 볼 수 있을까요? 여쭤봤는데 그냥 안 돼요 하면 되는데 막 왜 당신의 할 일을 남한테 미루시죠? 막 이러면서 저를 갑자기 다짜고짜 변한간 혼내는 거예요. 제가 물론 그게 실수한 거지만 혼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저를 엄청 면박을 주면서 무안을 주면서 혼내길래 저도 되게 기분이 나빴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그냥 최대한 준비를 잘해가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알바비로만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세이빙 자금이 있으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있었고 돈을 좀 갖고 온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워킹홀리데이가 사실 워킹홀리데이보다 저는 홀리데이 워킹이 홀리데이가 좀 더 중요한 걸로 왔어요. 마음을 처음에는. 그래서 초반에는 쇼핑도 진짜 많이 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을 진짜 팡팡 썼습니다. 그래서 세이빙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저는 주에 2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이 한 월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세이빙 자금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솔직히 조금 쪼달리기도 해가지고 바뀌어 살 거고요. 일주일에 35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친구들 보면 여기서 월세 내고 먹고 살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이빙 자금 없이도. 근데 하고 싶은 게 많으면 돈을 많이 모아오는 게 좋다. 근데 또 다른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옷도 안 사고 밥도 잘 안 사 먹고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는 어느 정도 또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아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껴 살면 다 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 바이 사람이다. 그 다음은 원래 하던 일이 뭔가요? 바리스타셨나요? 저는 직장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9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9년에서 10년 정도. 10년 차 될 때 관뒀어요. 그리고 바리스타는 오기 전에 몇 개월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라떼아트를 잘 못해가지고 지금 되게 속상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질문. 프랑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요즘 생기는 딱 한국식, 호주식 막 이런 카페들 아니고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잘 없기도 한데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많이 생겨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좀 있으면 가격은 보통 카페마다 다르지만 대충 5, 6유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가족, 친구와 떨어져 지내는 거 괜찮으신가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실 정말 많이 보고 싶고 한국 가서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노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그립지만 여기서 막 그것 때문에 향수병 걸려서 돌아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너무 잘 지내서 친구들도 좀 당황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가면 만날 거니까. 그 1년 있다가 어차피 한국에 3개월이라도 다시 오려고 해도 3개월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신나게 놀면 돼요.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은 다른 나라에 워홀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프랑스에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프랑스에 그래도 몇 년 더 살고 싶은데 올해까지는 모르겠고 한 2년 정도 더 살고 싶은데 뭐 비자나 이것저것 여건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1년 뒤에 한국을 3개월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때 들어왔다가 뭐 프랑스 못 오게 되면 다른 나라도 갈 수도 있고 해외살이에 생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직 딱히 계획은 없고 저는 영어권보다는 불어가 좋기 때문에 프랑스에 더 있고 싶은 거긴 한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생각도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한국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건데 사실 이것도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올 때 한국에서 챙겨오면 좋은 것들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달라가지고 헷갈린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먹는 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먹을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오래 오실 거면은 한국에서 밥솥은 무조건 사오셔야 됩니다. 물론 요즘도 인터넷에도 한국 밥솥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아마존에서도. 근데 저는 아마존에서 중국 밥솥 제품을 샀는데 한국 밥솥처럼 맛있게 밥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온 기능도 있긴 있는데 보온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그냥 밥이 잘 보온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밥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매번 쇠밥을 짓거나 그래야 돼서 한국 밥솥이 정말 좋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인 중에 한국 밥솥 쿡쿡 거 갖고 와서 밥 지어준 언니가 있는데 진짜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맛 중요하지만 밥솥은 꼭 챙겨오시고요. 그리고 나무로 된 면봉 여기서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왕창 사왔는데 그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말 여기 양말이 진짜 터무니없이 비싼데 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여기 한국보다 진짜 이런 양말이나 되게 소소한 것들 뭐 수건 뭐 실내화 등등 되게 한국에서 저렴한 가격 쿠팡 이런 데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질 좋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여기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너무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들고 오실 수 있다면 뭐든 많이 들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는 슬기 언니도 막 어머니한테 친구 올 때 막 캐리어 이민 가방 하나로 해가지고 먹을 거랑 이것저것 다시 받고 저도 친구들 올 때 막 계속 뭐 사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비약들 한국에서 먹는 상비약들 여기도 약국이 잘 돼 있긴 하지만 정말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약이 잘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홀 중 다닌 나라 중 최애가 어디인가요? 사실 아직은 프랑스가 짱입니다. 많이 안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프랑스가 제일 좋고요. 근데 마요르카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의 수영 한을 잘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너무 좋았습니다. 파리의 장점 이게 제가 생각해봤는데 좀 뻔한데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너무 예뻐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테라스 많은 것도 너무 예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여유로워요. 공원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책 읽고 있는 사람 너무 많고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남한테 신경을 진짜 안 쓴다. 이건 어느 해외를 가도 다 그런 것 같긴 한데 남한테 신경도 안 쓰고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 평가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파리 사람들은 불친절한 게 아니라 무친절하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냥 친절하지가 않다? 근데 그런 점이 또 오히려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일할 때는 직원이랑 사장이랑 상하관계가 없다는 점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는 좀 상사 말이라면 다 내내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짧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솔드아웃인 브랜드 상품들을 여기서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빵도 다 맛있어요. 장점 그냥 제가 파리에 있는 것 자체가 장점이죠. 그 다음 파리의 최애 맛집 그리고 장소 그리고 빵 맛집이 있나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제가 파리의 맛집을 사실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들 프렌치를 생각하시겠지만 제 브이로그를 보시는 구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파리의 외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저는 외식하면 맨날 마라탕 먹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껏 먹어본 프렌치나 여기서 먹어본 아시안 식당들, 한국 식당들 다 저한테 100% 만족감을 준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최고 만족감을 주는 곳은 비오비오 마라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것도 정말 애매한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건 릭상브르크만밖에 없긴 해요. 장소. 성동학스도 좋고. 저는 항상 새로운 예쁜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빵 맛집도 진짜 죄송합니다.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빵 맛집을 찾아다니질 않아요. 가장 맛있는 빵집은 집에서 제일 가까운 빵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빵집들만 다니기 때문에 사실 추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컨텐츠 삼아서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도 찾아보고 최애 장소도 골라보고 빵 맛집들도 가는 컨텐츠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답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문이 많으면 다음 영상을 만들고 질문이 소소하면 답글로든 뭐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비앙또.